119 상황실입니다. 차에 불이 났어요.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추운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공원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에 불이 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국산 SUV였습니다. 불은 거의 진화됐지만 차량은 3분의 2 이상 불에 탄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대원이 경찰서로 연락을 줘서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운전석을 살펴봤더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차량은 뒷좌석은 없고 화물차처럼 트렁크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오, 어떡해. 어머. 불을 다 끄고 보니 트렁크에 불에 탄 시신이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지문까지 다 타버렸어. 신원조회가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체격을 봤을 때 남성인 걸로 추측은 됐거든요. 차량 뒷번호판 일부가 눈으로 식별할 정도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차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20대 남성 황 씨였습니다. 3, 4개월 전부터 삼촌 집에 거주를 하며 인근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기 6일 전에 실종이 돼서 가출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집을 나갔다는 건가요? 마침 저희 팀에서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돼서 정말 놀랐었습니다. 애초에 왜 실종이 된 건지 풀어야 할 게 많네요.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신고를 한 사람 이외에는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또 화재가 발생한 공원 주차장 주변에는 CCTV도 없다 보니까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황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한 달 전에 3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요. 결혼을 하려는데 여자친구 집에서 황 씨를 반대했었답니다. 이후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한 여성을 만나 급속히 가까워져서 결혼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황 씨 집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요? 15살 된 자녀가 있는 황 씨보다 6살 많은 이혼녀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된 거죠. 연애랑 관련해서 계속 안 좋은 일을 겪었네요. 황 씨가 평소에 굉장히 쾌활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들을 만나보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친구가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는 등 위험 징후를 남기거든요. 그런 점도 전혀 없었고요.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화재가 나기 6일 전부터 황 씨의 행적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황 씨는 보통 밤 9시에 퇴근을 했는데요.
밤 8시 21분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퇴근 후 여자친구 집에서 밥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밤 9시 1분경입니다. 회사 주차장 CCTV에 황 씨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차량이 불에 타기 전 모습이네요. 그리고 9시 12분부터 45분까지 틈틈이 여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좀 이따 연락할게요. 미안,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 못해요. 이따가 연락할게. 오늘은 집에 못 가겠어. 저녁을 같이 먹자고 먼저 얘기를 해놓고 못 만난다고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네요. 출발했다던 황 씨가 갑자기 약속을 변경한 데다가 이 메시지를 끝으로 연락이 없어서 여자친구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약 2시간이 지난 밤 11시 52분. 황 씨로부터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가네. 그동안 즐거웠어. 전에 조직 비슷한 데 있었는데 거기 다시 가야 해. 미안. 연락하지 마. 갑자기 조직 얘기를 하네요. 조직 폭력배를 말하는 건가요? 문자를 받은 여자친구도 너무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황 씨에게 급히 전화를 했는데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와, 완전 속 타겠다. 황 씨가 조직원으로부터 타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수사를 했는데요. 황 씨의 통화 내용에 회사 관계자, 하청업체와의 업무 관련 전화 외에는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저런 문자를 보낸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황 씨가 실종된 다음 날부터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단순 가출해서 실종으로 전환해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금 거래 내역을 조사했는데요. 실종되던 날 밤 10시 24분경에 두 개의 카드로 현금 130만 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00만 원 넘는 돈이 왜 필요했을까요? 돈을 찾은 사람이 황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강도 살인을 당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죠. 바로 해당 현금 인출기의 CCTV를 확보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네요. 지갑을 훔친 범인일 가능성이 크네요. 여자친구에게 CCTV 자료를 보여줬는데요.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친구예요. 체격도 그렇고 옷이랑 신발이 남자친구 거예요. 그러니까 황 씨가 직접 돈을 그럼 찾은 거예요? 정말로 뭔가 조직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돈을 급하게 좀 목돈을 뽑아간 건가? 자살인가 하면 타살인 것 같고, 타살인가 하면은 또 자살인 것 같고, 어느 한쪽으로 특정할 수가 없어서 미치고 한장을 노리셨습니다. 네. 혹시 어떤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CCTV를 수없이 다시 돌려봤는데요. 밤 9시 1분경입니다. 황 씨가 회사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4분 뒤에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순간 제 눈을 번쩍이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지? 밤 8시 50분 황 씨의 선임인 김 과장이 차량을 타고 퇴근했습니다. 김 과장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요. 저기 보이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가 보이나요, 지금? 주차장 밖에 나무 틈새를 잘 보면은 김 과장의 차량에 번쩍하는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불이요? 아, 저 LED. 이게 왜 번쩍한 거예요? 브레이크 등이었습니다. 갑자기 차를 멈춘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 걸어온다. 회사로 들어오는 거 보이죠? 교대 근무자 아니에요? 패딩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모자를 써서 잘 모르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미 퇴근을 했던 김 과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다시 들어왔다고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어쩐 일인지 차를 밖에 세우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회사에 뭐 두고 가면 차 돌리기 애매하니까 그냥 걸어온 거 아닐까요? 김 과장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황 씨가 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4분) 뒤에 차량이 출발했고요. 그런데 황 씨가 출발하기 약 2분 전 차량이 흔들리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와. 계속 돌려다 보니까 눈이 아프고 그래서 안약을 넣어가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갑자기 차가 흔들린 것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느껴지신 거예요? 주차장으로 돌아온 김 과장이 차 뒷문으로 타서 황 씨를 제압하거나 다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직장 동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황 씨와 여자친구 그리고 김 과장이 삼각관계라는 거죠. 와. 여자친구가 양다리인 경우잖아요. 처음에 여자친구는 삼각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본인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타인에게 설명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어서 부인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설득을 하니 삼각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인출기 CCTV를 다시 여자친구에게 보여줬는데요. 돈을 찾은 남성이 남자친구가 맞다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격도 남자친구랑 비슷하고 옷이랑 신발이 남자친구 거긴 한데 모자를 쓴 게 이상해요. 남자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진술을 바꿨네요. 자기 남자친구를 못 알아본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황당했는데요. 황 씨는 평소에 모자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지퍼를 목까지 다 올리지 않는데
CCTV 속의 남성은 지퍼를 목까지 다 올리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그제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황 씨 옷까지 입고 황 씨 인청 태연하게 돈을 인출을 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황 씨의 경우에는 다른 원한을 살 만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또 황 씨와 김 과장이 체격이 비슷했기 때문에 타살이라면 김 과장이 유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김 과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집에 갔는데요. 크게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었고요.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니 경찰서로 동행에 임했습니다. 그럼 범인이 아닌가? 황 씨를 살해하고 당신이 방어한 사실 있습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황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아끼는 후배한테 그러겠습니까? 2시간 가까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범인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저것 따져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슬그머니 불에 탄 황 씨의 시신 사진을 건넸습니다. 다 조사했어. 왜 그랬어? 정말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어머, 자백한 거 아니에요? 진짜 김 과장이 범인이었네요. 김 과장은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인 한 여성과 내연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황 씨가 입사를 하면서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과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둘 사이를 의심해서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여성을 위해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버스에 내리더니 황 씨의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내연이와 이제 바람이 난 건데 이미 바람이 난 여성이 또 바람이 난 거예요. 김 과장은 여성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황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집에 있어요. 내가 지금 집 앞에 있는데 왜 네 차가 여기 있냐? 누가 차를 빌려갔나 보죠. 가정이 있으니까 이 여성을 만나면 안 되는 입장이면서 지금 완전 내로남불 아닌가요? 내가 유부남이라서 대놓고 사귀진 못하지만 나랑 사이 모르냐? 알지만 내 사생활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야, 황 씨의 말에 격분한 김 과장은 내연녀에게 왜 황 씨와 가깝게 지내느냐라며 따졌습니다. 황 씨는 황 씨대로 좋고 김 씨는 김 씨대로 좋으니 둘 다 계속 만날 거예요. 여자도 대단하다. 실제로 내연녀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김 과장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 씨를 혼내줄 시나리오를 구상했고요.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케이블 타이, 박스 테이프, 커터칼, 목장갑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8시 50분경 먼저 퇴근하는 척 주차장을 빠져나갔다가 밖에 차를 세우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11분 뒤에 황 씨가 퇴근하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했는데요. 바로 이때 김 과장이 황 씨의 차에 뒷문을 열고 올라탔던 것입니다. 차량이 흔들렸던 이유가 김 과장이 황 씨 차에 탔기 때문인 거예요? 김 과장은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황 씨의 목을 감싸고 화물칸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재빠르게 황 씨의 몸을 눌러 제압을 한 후에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었고요. 운전석으로 가서 직접 차를 몰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게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뭐 프로 킬러 같아요. 여자친구한테 문자까지 보냈는데 이것도 황 씨가 보낸 게 아니겠네요. 김 과장이 보낸 거였습니다. 황 씨에게 연락이 없으면 내연녀가 의심할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직에 간다고 했던 것도 김 과장 아이디어로 볼 수 있어요. 범죄 영화를 본 건지 참 이게 너무 연결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서. 김 과장은 차로 황 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황 씨 옷으로 갈아입고 입과 눈을 테이프로 가린 후에 현금 인출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인출하면은 걸릴까봐 먼저 70만 원을 인출했고요. 나중에 다시 6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에 황 씨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니 계속 만날 거야? 계속 만날 거냐고! 책임질 능력도 없잖아요. 어쩔 건데요? 네가 아주 정신 덜 차렸구나. 아? 아니 뭘 이렇게 집착을 하지? 근데 황 씨도 만만치 않아요.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말이라도 알아서 정리하게. 근데 뭐 절대 포기를 안 하네요. 격분한 김 과장은 황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목을 졸랐습니다. 사실은 황 씨가 막 살려달라고 막 살려줘 했는데 죽였을지도 모르죠. 모두 김 과장의 주장이잖아요. 입에 이제 타담한 테이프 자국이 있다고 했고 또 질식사의 소견도 보였잖아요. 김 과장 측은 코는 테이프로 감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급한 상황에서 코를 빼고 정교하게 테이프를 감았을지 김 과장 측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라 더더욱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폭행 후에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이 10분 후에 말을 걸었는데 황 씨가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숨을 쉬지 않았답니다. 정말로 죽일 생각이 없었다면 이때라도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죠. 김 과장은 반대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공원 주차장에 황 씨의 시신을 차와 함께 유기한 후에 사라졌어요.
다음 날도 버젓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공원에 2번이나 가서 차량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불을 지른 건 아니네요. 시체가 발견이 돼도 발견이 안 돼도 불안했을 거거든요. 자신의 유전자가 현장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범인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커지고 조급해졌을 겁니다. 한 짓이 있으니까. 김 과장은 범행 6일째 되던 날에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휘발유 4만 원치를 사서 불을 지르고 안전 범죄를 꿈꾸면서 유유히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질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잖아요. 참 이게 씁쓸한 얘기. 왜 황 씨를 살해했느냐라는 물음에 김 씨는 떨쳐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고 자랑이겠죠. 사람을 살해해놓고 무슨 사랑 타령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 불륜이고 바람이잖아요. 김 과장은 가정이 있으니까 이혼을 할 수 없고 확실하게 그 내연녀를 책임질 수도 없는데 반대로 황 씨는 미혼이고 또 본인보다 어리고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이런 점들이 질투로 연결됐을 수 있습니다. 40대 기혼 남성이 20대 미혼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연녀가 새로운 남성을 만난 걸 알고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흉기로 살해를 했는데요. 유부남이면서도 질투와 소유욕에 폭력을 휘두르게 된 거죠. 질투는 나의 힘이 아니라 질투는 나의 악이네요. 왜 굳이 돈을 뺏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괜히 CCTV에 찍혀서 덜미가 잡혔는데. 김 과장은 그간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보상받기 위해서 훔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행적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에) 절도를 저질렀거든요. 빈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데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훔쳤어요. 즉 눈앞에 욕망을 자극하는 특정 상황이 있으면 자제하지 못하고 행동부터 한다는 거죠. 황 씨의 돈을 빼앗은 것도 충동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납치를 하고 폭행을 하다가 아니 내가 이제껏 고생한 게 얼만데 뭐라도 보상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라도 좀 뺐을까? 그렇게 충동에 이끄는 대로 돈을 빼앗아 버립니다. 강취한 돈을 어디에 썼냐라고 물어봤더니요. 50만 원은 내연녀에게 주고 애정 공세를 펼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최악이다. 사람을 죽이고 뺏은 돈을 내연녀한테 나를 좀 더 사랑해달라고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친구의 딸한테도 줘요. 너무 별로다 진짜. 그리고 그중에서 5만 원은 황 씨의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친놈이네 진짜. 장례식을 또 갔어요? 근데 진짜 최악이다. 기절초풍이다. 근데 같은 회사에서 다 가는데 자기만 안 가면 의심받을까 봐. 진짜 나쁜 사람이죠.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1심에서 20년 선고가 됐습니다. 좀 형량이 적은 거 아닌가요? 살인죄가 아닌 강도치사죄가 적용이 됐어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검찰은 당연히 형량이 낮다며 항고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9년형으로 선고됐습니다. 오히려 줄었네요. 김 과장이 황 씨를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있었다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사정이 있고 김 과장에게 아이와 아내가 있다는 점들을 참작을 해서 형을 감경을 한 것이죠. 좀 당황스럽긴 해요. 죽은 사람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살인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래서 최종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사랑을 빌미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김 과장이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